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날입니다. 어김없이 주식시장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요.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려 1조 3천억치 주식을 순매수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런지 아니면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인도 주식시장 보니까 0.4% 정도 빠지고 있고요. 영국 주식시장이 열렸네요. 영국 주식시장 어떻게 열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시장. 한 0.75% 정도 장대 음봉이 나오고 또 조금 빠졌습니다. 영국 지수도 한 6,000선을 계속 지지받고 있고, 독일은 좀 견조하게 출발했네요. 프랑스,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가 러시아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주식시장이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2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먼저 코로나를 경험했죠. 중국이 가장 먼저 경험을 했고, 중국 경험했던 그 부분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슬기롭게 잘 극복했고, 지금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도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인데, 이제 얘네들은 마스크를 안 씁니다. 얘네들은 특징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강도들이나 쓰는 게 이제 마스크죠. 외부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데 너 왜 나왔어? 이런 느낌? 집에 들어가. 이런 느낌. 마스크 쓰고 나올 정도면 나오지 마. 근데 우리는 늘 마스크 쓰고 다녔기 때문에, 황사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우리도 대구가 먼저 이렇게 발발했던 이유도, 우리는 서울 쪽과 전주 쪽이나 이쪽은 이제 황사에 대한 늘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생활화되어 있었고, 대구나 부산 쪽 가면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죠. 미국하고 마찬가지 유럽도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황사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걸렸는데 이제 삽시간에 퍼져버린 거고, 우리도 이제 서울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씩 산발적으로 국지적으로 터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사망자 수인데, 사망자 수를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일단 영국 증시,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그럼 또 왜 올라왔을까? 이 상승폭은 도대체 왜 상승했고, 왜 하락했다? 이제 요 라인이 깨지면 이제 좀 다들 이제 무서워지겠죠. 지금도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직전 저점 이 라인이 이제 무너지면, 25,000원 라인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도 이제 거의 패닉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오늘 2112.37로 마감했는데, 약간 불안한 거죠. 여기서 이제 더 빠지는 게 아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때도 우리가 좀 강하게 보였지만, 그 다음날 완전히 패닉장이 왔듯이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이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우리는 돈은 많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 수도 거의 없고,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씩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고, 미국도 끝난 줄 알았더니 지난 3월 때 정도의 정점의 수준에 이르렀고, 복잡하죠.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무엇이 틀린 판단인지, 오늘 관심 종목들 보면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한 칸 내려앉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SK바이오팜 관련돼서 또 우선주들이 급등을 하는 기이한 현상. 그러니까 지금
투기 세력들은 여전히 투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살아있고 재밌습니다. 지금 주시장이 굉장히 난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호주 증시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중국 시장은 내일까지 쉰다고 하네요.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종목들 하나하나도 은행주들도 전적으로 싹 내려앉았고, 자동차도 싹 내려앉았고, 게임도 내려앉았고, 오늘은 바이오도 내려앉았고, 뭐 딱히 올라간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실 정도로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순매도한 적은 조금 드물었지 않았나 싶은 거죠. 오늘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매도 주문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제 증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거래세와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2천만 원 이상 순소득이 났을 경우는 또 차익 과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3년간 토탈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또 감안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영향을 같이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저께 마치 6만 원을 갈것이 상승하다가 오늘 다시 52,000원으로 또 내려오고, 주시장이 어제 삼성전자와 오늘 삼성전자는 바뀐 게 없는데 투자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는 그런 주시장입니다.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오늘 주시장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이렇게 급락을 한 것처럼 내일 또 주시장이 굉장히 좀 나빠질 거라고 걱정을 했으나 또 의외로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돈과 불안한 주시장이 계속 시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힘겨루기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코로나19도 사망자 수는 없지만 계속 확산세, 이상한 형국을 보이고 있죠.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고민도 계속 좀 들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또 살아서 나가는 건지, 이제 비행기는 뜨는 건지, 관광은 이제 하는 건지, 지금 국내선 비행기는 뜨고 있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또 혐오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베트남 가는 거를 베트남인도 불안해하고, 베트남인이 우리나라 오는 것도 불안해하고, 서로 굉장히 지금 불신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완연하게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뢰가 쌓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신뢰가 깨지는 데는 정말 삽시간이죠. 인간관계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고,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는 진짜 1초 만에 깨질 수도 있고, 그걸 쌓는 데는 10년, 수십 년이 걸리는 거죠. 자, 어렵습니다. 주식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늘 얘기해왔던 주식. 이 주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 주식 투자에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얘기 드렸지만 저도 신이 아니다. 늘 주식을 추천해오고 15년 동안 주식을 추천했는데 상장 폐지된 기업도 있고, 주식을 해서 수익이 2배, 3배, 10배까지 난 적도 있고 20배까지 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반토막 난 종목도 있고 70%, 80% 난 종목도 있죠. 그 길 위에 저는 늘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단 한 번도 3000% 수익 내드릴 테니까 3천만 원만 달라고 안 합니다.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 열심히 하겠지만 단 1%의 수익도, 내일 1%의 수익도 보장해드릴 수 없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내일 단 1%도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드릴 수 없는 그냥 나약한 인간이고 나약한 자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식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잘 할 수 있는지 페이스메이커,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조언, 그 다음에 코칭,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제가 해드렸던 부분은 이거죠. 분산 투자하세요. 분할 매수하세요. 비중 지키세요. 미수, 신용, 담보대출, 스탁론 쓰지 마세요. 이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지금 죽어나가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주식을 너무 잠을 못 자는 거죠.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저에게 잠을 받으시고 코칭을 받으시고 페이스 조절해 주신 분들은 그래도 힘들다, 왜 이렇게 떨어지지, 걱정은 되지만 죽고 싶거나 지금 한강에 물온도 체크하러 가거나 난 주식 때문에 자살할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가 된다거나 지금 주식하다가 야 너 뭐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나마 제가 옆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뭔가 코멘트를 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청사진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 뭐 이 정도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뭐 갑자기 내일 문 닫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망하고 우리가 아무 사회 활동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저의 베스트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뭐 100%, 200%, 1000%, 3000% 수익을 내줄 테니까 무조건 나만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수익도 수익이 중요하지만 우리 불과 한 달 전에 수익 실험 많이 해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 정도 수익 만족하고 수익 실현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세요. 주변 가족분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렇게 썼어요. 이미 쓰고 남은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분산 투자했는데 손실이 좀 난 거죠. 그래도 그걸 쓰고 나서 손실이 나니까 좀 낫잖아요. 그걸 안 쓰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지. 너무 아깝잖아요. 네. 이미 와이프 명품백 하나 사줬고, 네. 주변 지인들한테 밥 다 사줬고, 그리고 그 쓴 돈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금이 작아졌으니까 작은 자금에서 예를 들어 1000만원 투자했는데 200 수익 났어. 200 다 썼어. 다시 1000 투자했어. 그리고 빠진 거랑 1200 그대로 빠진 것보다는 좀 낫다는 거죠.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삶의 의미가 주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200이 빠지든 600이 올라가든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삶의 본질, 행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주식을 선택했는데 주식 때문에 너무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네. 비록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그래 그건 뭐 떨어지는 거고 돈이야. 넌 죽을 때 10원짜리 한 장 가져갈 수 없는, 겨우 아무런 내 인생을 지배하는 돈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하고 내 삶은 내가 추구해 나가는 거죠. 예. 바로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진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주식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네. 충분히 괜찮아야 됩니다. 오늘 주식 빠져도 괜찮아, 좀 빠졌네, 올라가 있지, 뭐 좀 더 빠지면 좀 현금 있는 걸 좀 더 사야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저희도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 놔달라고 했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차하면 주식을 비중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좀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었던 하루인 것 같은데요. 좀 힘 좀 내시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